27페이지에 하단에 건축 면적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진짜로 법조문을 입으로 몇 번 떠들면서 해놓으면 객관식 나오면 절대 안 틀립니다. 그래서 밑에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동그라미 하고 외벽 가로치고 외벽이 없으면 외곽 부분에 뭘 말하고 기둥 527페이지라고 말씀드렸지요. 페이지를 못 찾는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하단에 건축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외벽이 없이 기둥만으로 된 건물은 그 외곽 기둥의 무슨 선? 중심선.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건축물에 지을 수 있는 크기를 규제해요, 법으로. 그래서 이 동네가 건폐율이 50%, 용적률 100%다. 그러면 이 땅에 50평짜리로 최대로 지으면 2층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대지가 100평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를 다 그림 그리면서 예를 들어도 또 딴 생각을 해요. 멍 때리고 있고.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그러죠? 그 잠시 뭔 얘기 들어서 보면 딴 얘기 벌써 하고 있고 남들 웃을 때 웃지도 못하고 100평의 땅에 건물 지을 때 50평짜리로 2층으로 지으면 돼요. 그러죠? 그러면 외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벽이. 자,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중앙선이 아니고 중심선 가로 세로 수평 투영한 이 면적을 건축 면적이다. 그러면 이걸 위에서 보면 콘크리트로 건물 지었다. 그러면 외벽이 있다. 외벽 있죠, 외벽. 위에서 본 거 위에서.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중심선. 가로 세로 한 요 면적이 무슨 면적? 건축 면적. 외벽의 두께가 30cm면 15cm 부분은 건폐율 산정할 때 포함되고 건축 면적에 15cm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외벽의 내부선이고 중심선이고 외부선이다 이 말이야.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인데 외벽 없이 기둥만으로 된 건물도 있을 수 있죠. 기둥이 4개가 있고 외벽이 없다. 그러면 외벽이 없는 건축물은 외벽의 중심이란 말 고집하면 안 되지. 외곽 기둥의 무슨 선? 중심. 외곽 기둥의 기둥 자체의 중심이 있겠지. 요 가로 세로 한 요 면적이 바로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기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가 100평이고 건폐율 50%라는 얘기는 50%를 차지하는 기준이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으로 해서 50%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벽 두께 30cm면 15cm는 건축 면적 포함되지 않고 빼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은 쓰임새가 좀 달라요. 모든 건축물은 건축 면적은 하나만 나와야 돼요. 바닥 면적은 층별로 나옵니다. 그러죠?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고 하냐면 연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봐요. 이 대지가 있고 자, 예를 들어 대지가 100평이고 자,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을 지어 이렇게 3층짜리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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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3개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1층 바닥, 이것도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수평에서 예를 들어 50평. 2층도 외벽의 중심 하겠지, 이렇게. 30평. 그 다음에 3층은 20평. 이렇게 건물 지으면 건축 면적은 몇 평? 아니지. 건축 면적이라 해도 위에서 내려다 본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봐요.
건폐율 들어갈 때 건축 면적은 보통 지상층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 건폐율 기준이 돼요. 건축 면적 50평이지.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다 합쳐서 이걸 뭐라고? 연 면적. 지상층의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 역할하는 게 기본이에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이 있다. 건물 지을 때 위로 갈수록 커져요. 안전이고 뭐고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이지. 자, 외벽이 있다. 외벽이 자 20평, 30평, 50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건축 면적은 몇 평? 그렇지. 건축 면적은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봐요. 제일 넓은 부분만 보이잖아요. 50평,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 요 세 개를 다 합쳐서 뭐라고? 연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면적의 개념은 건폐율 산정할 때 필요한 개념이고 바닥 면적의 개념은 연면적. 그래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나와줘야 연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요 건축물을 대지가 100평인데 외벽의 중심 수평 통해서 50평짜리로 2층으로 지었잖아요. 이 건축물에 지붕을 설치하면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마나 차양이 나오잖아요. 외벽 중심에서 처마가 나와서 차양이 그러면 건축 면적은 이때 처마 끝을 기준으로 할런지 이게 얼마나 나오든 이때 외벽의 중심을 기준으로 할런지 중간으로 하자. 중간 뭔가 법이 정해줘야지. 그래서 외벽 바깥으로 처마 차양 등이 나오면 1m까지만 나오면 그 부분은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처마 차양이 1.5가 나왔지. 그러면 처마 끝에서 안쪽으로 1m를 후퇴한 남는 부분은 건축 면적 포함하거든. 그러니까 0.5m는 건축 면적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지. 이게 건축 면적 되니까 얘는 실제 줄어들어 버리지. 그래서 처마 차양 나오면 몇 미터까지 봐준다고? 1m까지는 괜찮아요. 1m만 나오면 끝에서 1m 후퇴하면 0이 되니까. 그래서 처마나 차양이 나오면 몇 미터? 1m까지는 괜찮다. 한옥으로 지을 때는 2m까지 봐줘요. 자, 한옥은 몇 미터까지? 2m. 아니. 넘길 거 없어요. 4m, 3m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걔들은. 전통 사찰을 지을 때는 4m까지. 축사 같은 소 키울 때 여물통, 이 머리통 들이밀고 여물 먹잖아요. 비가림 차양 같은 설치할 때 3m까지 봐주거든. 걔들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박스 1번 처마, 차양, 부여는 무시하고 그 밖 이와 유사한 것으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 후퇴한 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해놓고 자 넘기세요. 전통사 이런 거 보지 말고 한 장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 3번 한옥 몇 미터? 2m 이하까지 봐주고 동그라미 5번 그 밖의 건축물은 1m. 자 그러면 처마 차양 나오면 그 밖에 일반적 건축물은 몇 미터까지 봐준다? 1m. 한옥은 2m.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만 냅두고 자 오른쪽에 바닥 면적으로 가요. 바닥 면적이 있나요? 예를 보면 건축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층별로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또는 그 일부로서 기준은 똑같아.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중심선, 수평, 투영은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예외라고 있나요? 자 여러분 건축주 입장에서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많을수록 유리하지.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야도 빠지고 자도 빠진다는 얘기는 용적률 계산할 때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 낼 때 바닥 면적 쪽에서 많이 냅니다. 자, 박스에 1번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이란 말 나오죠. 은 그 지붕 끝부분부터 수평거리 몇 미터를 1m 후퇴한 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라고 그러네요.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이 뭔지 당초에
이런 걸 캔티레버식 건축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요, 뭐 캔티레버 선들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캔티레버 누가 썼어 이거? 그럴 거 아니야. 집에서 보다가 뭐야 이 얘기가? 그리고 혼자 화이트로 지우고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 냅두세요 그냥 가만히. 이게 여러분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0인 건물도 있을까요? 영어로 제로라고 해요. 빵이라고도 하죠. 0인 건물도 있을까? 바닥 면적이? 그냥 있다 없다 말만 해보세요. 없지. 말이 안 되지. 말이요 막걸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자, 예를 들어서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송파 저 잠실 쪽으로 가면 왜 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에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 설치해서 기둥해서 뭐 이런 걸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창 던지는 놈, 달리는 놈, 뭐 활 쏘는 놈 막 조각해 놓은 거 있잖아요. 벽 기둥의 구획이 아니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뭐 조형물 같은 거. 이거는 도대체 바닥 면적으로 얼마로 해야 되냐, 뭐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를 하면 옛날에 건축사 시험에서 한번 나온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요런 건물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바닥 면적 구할 때는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얼마 후퇴하고 1m, 얘도 이쪽으로 1m를 후퇴한 남는 이 부분이 바로 무슨 면적? 바닥 면적. 지금 바닥 면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발 건물 면적 그런 말 쓰지 마요. 없어 보이잖아. 건축 면적. 민법에서는 건물, 등기법 이런 데서는 건물이라는 말 써요. 사법에서는. 우리 건축법은 원조잖아요. 그런 건물 이런 말 쓰지 않고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마다 좀 다 달라요. 다가구는 우리 공법은 단독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조세 부과를 할 때는 다가구가 어떤 때는 공동으로 기준으로 해서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 걸 여기 와서 여기는 왜 이러나요? 물어보면 안 돼요. 공법 속에서도 모순되는 규정들이 많거든. 왜? 건축법은 단독이 4가지잖아요. 공동도 4개, 주택법은 단독이 3개, 공동도 3개. 자, 그러면 얘를 바닥 면적 구한다. 수평 투영이라는 얘기는 위에서 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자, 위에서 바로 봐요. 정사각형으로 지었다고 치고 요 기둥 부분을 점선으로 표시해요. 어떤 그림인지 알죠? 위에서 봤다니까? 위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변의 길이가 10m고 요 변의 길이가 10m다. 그럼 얘는 바닥 면적은 얼마짜리일까? 단순히 10 해서 100제곱미터 그거는 묻지도 않겠죠. 얼마? 지붕 끝에서 1m를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죠? 그러면 10m에 1m, 10m에 1m니까 8m니까 88이 64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변의 길이가 2m고 이 변의 길이가 2m면 1m 바닥 면적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 그래서 혹시 앞으로 모의고사 보다가 바닥 면적이 0인 건축물에 있을 수 없다. X. 있을 수 있다. O. 오케이? 일반적 관념을 버리시고 사셔야 돼요. 자꾸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자, 벽 기둥에 구획이 없다. 그럼 바닥 면적 구할 때 지붕 끝에서 얼마 두르라고? 1m 두르고 남는 부분이 바닥 면적 되는 거예요. 여기는 객관식에서 그럼 어떻게 내냐? 이 문장 그대로 앉혀. 얘를 내고 싶으면 2m로 바꿔서 내는 거지. 이 부분은 절대로 그림으로 내지 않습니다. 활자로 냅니다. 그러면서 숫자만 바꿔서 답 처리하는 거예요.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 그러면 몇 미터 후퇴하면 된다? 1m만. 자, 그 다음 둘째, 건축물의 노대라는 말 나오죠. 노대가 뭔지 처음 들어보죠. 이게 일본식 한자인데, 이게 원래 이 교과서는
법조문의 원전에 충실하지 않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전은 건축물의 노대, 즉 발코니 얘기하는 거. 발코니 등의 바닥은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시험에는 발코니라고 시험 나옵니다. 여러분 발코니가 뭔지 베란다가 뭔지 알아요? 그 아파트에 여러분 아파트죠 그거 확장해서 안 했어요? 확장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 베란다요? 발코니요? 벨코니? 베란다 하려다가 옆에 발코니 벨코니. 참 여러분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는 뭐 발코니 베란다. 자, 오늘부터 아파트 발코니라고 하셔야지 베란다라고 하면 안 돼. 달라요. 발코니 확장은 합법, 베란다 확장은 불법. 그래서 베란다 확장된 빌라 사가지고 나중에 이행강제금 두드려 맞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행강제금 두드려 맞습니다. 구분하고 싶어요? 나중에 해요. 진도 바빠서 그래요. 일단 나중에 해줄 테니까 내가 그림 그려서. 아파트는 발코니입니다. 이 발코니란 단어를 우리나라가 5층 넘는 공동주택 지어서 살은 지가 얼마 될까? 그러죠? 불과 해방되고 난 다음에 뭐 미국 신문물 들어오고 어쩌고 해서 그렇지 일제 때 뭐 그렇게 있었나 어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발코니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일본 놈들이 노대라고 일본식 한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아파트 발코니 나가 있으면 위에 층이 없다 치면 밤새 있으면 이슬 맞아 안 맞아요? 이슬 노자 대대자 쓰는 거예요. 노대. 그래서 이걸 발코니를 일본식 한자로 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원래는 이렇게 이게 줄여놨는데 이렇게 나와요. 건축물의 노대 등 발코니 이렇게 발코니 얘기하는 거예요.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 설치 여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가로 건너뛰어야 돼.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 동그라미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대요. 또 진정한 계산이란 건 이런 데서 나오는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을 한대. 곱하기 빼기 더하기 다 나옵니다. 개론 같은 거는 계산도 아니요 여기 비하면. 자,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봐요. 대지가 100평이고 건폐율이 50%, 용적률 100%다. 아니야, 용적률 100%는 좀 약해. 300%. 자, 그러면 3종 일반 주거. 그러면 50평짜리로 건물 지으면 최대 몇 층으로 지을 수 있다? 그러죠. 딱 대지가 100평이니까 50평짜리로.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그러죠? 자, 외벽이 있고 이렇게. 자, 각 층 바닥 면적은 50평. 단 한 평의 오차도 없이 지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50평짜리 6층으로 딱 맞잖아요. 자, 이럴 때 공동주택 지을 때 발코니 설치해야 안 해요? 발코니 설치하잖아요. 있잖아요. 그러지, 있지. 그러면 여기 발코니에 나가면 떨어져 죽지 말라고 난간 설치했지. 아파트 발코니 난간 높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충 1.5m로 해버리면 그 보통 엄마들은 바깥이 안 보입니다. 그잖아요. 안 보인다 이게 가려가지고 여기까지가 키 높이인데 여기 눈 높이잖아요. 그냥 가려서 이 뭐야 이 봉이 가려서 하나도 안 보이네. 턱걸이 해도 돼 턱걸이. 그래서 난간 높이 1.2m 설치해요. 법적으로 설치하게 120cm. 과거에 제가 처음 강의할 때 110cm였는데 평균 시장이 잘 먹어서 커가지고 120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옥상 올라가면 난간 설치돼 있잖아요. 가장자리 떨어져 죽지 말라고 120cm 높이 이상 설치해야 돼요. 그럼 이때 문제는 보세요. 각층 바닥 면적이 50평이라고 했잖아요. 딱 맞는데 외벽 중심 수평 했을 때 발코니가 설치돼 있잖아요. 얘가 3평이라고 쳐요. 그럼 이 발코니 부분을 해당 층의 바닥 면적에 무조건 더하겠다 해버리면 누가 발코니 설치해? 발코니 면적만큼 여기 줄어드니까 아무도 설치 안 하지. 그럼 공동주택은 발코니가 없으면 화재 시에 피난 공간도 없어지고 수납 공간도 없어지니까 많이 불편하거든. 밋밋하잖아요.
근데 발코니 부분을 무조건 발코니는 바닥 면적에 다 빼줄게. 그럼 누가 이렇게 작게 설치해? 50평 남았잖아. 발코니를 50평짜리 설치한다. 내가 농담 아니요? 그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법을 이용을 하지. 발코니 부분은 다 빼줄게. 그럼 나라도 발코니를 50평으로 설치해서 그죠? 여기다 텐트 하나 딱 설치해놓고 이렇게 본체를 세를 주는 거야, 아파트를. 뭐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거실 공간을 2m 줄쳐가지고 내 발코니 나갔다 하게 좀 빌려주라고 오히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민법 개정에서 지역권은 토지에 하나지 않는다 해야지. 그래서 지역권의 법을 바꿔야지. 이렇게 땅 지자를 없애야지. 지역권은 토지만 성립하잖아요. 지상권도 그렇죠? 지상권은 토지에만 안 들어가? 지상권은 뭐 들으려고 이렇게 썼어? 지상권도 땅만 돼요. 뭔 도대체 감도 못 잡고. 전세권은 땅 건물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코니 부분은 무조건 해당 층의 바닥 면에 넣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발코니 노대가 나오면 1.5m만 나오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코니가 외벽 바깥으로 2m 나왔지. 그럼 1.5를 뺀 50cm 부분은 바닥 면적 산입해요. 그래서 발코니 노대 나오면 딱 외우는 거예요. 1.5m,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 다 필요 없어요. 1.5m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발코니를 잘 재보면 1.5 안 돼요. 왜냐하면 외벽 중심에서 계산하거든. 외벽 두께가 20cm면 10cm 먹고 들어가잖아요. 실제 140cm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파트 발코니 나가면 집에 가면 기억 못 나겠지만은 발코니 나올 때 이건 법적으로 1.5까지 봐준다 그랬지. 그러면 절대 안 잊어먹지. 그래서 난간을 대면서 난간도 외워야 되게 나중에 난간 높이 1.2m 이 정도 되는구나. 가슴까지 오는구나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은 이게 끝까지 가르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바닥 면적에 제외되는 거 있나요? 여기서 이제 단골이에요, 단골. 다음 페이지에 1, 2, 3, 4, 5, 6 쭉 나오잖아요. 자, 얘네들은 끝에 항상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가 나온다거든. 이게 바닥 면적에 산입 안 한다는 얘기는 연면적과 무관하다는 얘기지. 용적률 계산할 때 전부 빼준다는 얘기잖아요. 자, 1번 필로티가 먼저 나오잖아. 이제 필로티 그 밖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 건물 6층짜리 지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5층으로 지었다 쳐요. 5층으로 지으면 공동주택으로 지으면 아파트여 아니요? 아파트여. 5개층 이상이니까. 그러면 야를 지상층을 기둥만 설치해가지고 그러죠? 주차 공간으로 했다. 이게 필로티식 구조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좀 전에 필로티로 지으면 이 부분은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는 게 연면적 구할 때는 이것만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청수에서도 빠지거든. 그러면 아파트 될 수 없지. 4개층짜리잖아요.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면 얘는 연립일 것이고 이하면 다세대일 것이다. 다가구는 3개층이야만 져야 되니까 단독이고 그러죠? 필로티로 지으면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결론은 연면적에 야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권장을 하는 겁니다. 둘째, 이게 문제야. 성강기탑, 이게 너무 줄여놨는데 성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망루, 옥탑, 다락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성강기탑, 계단탑이 뭔지 아셔요? 이 탑은 무슨 뭐 다보탑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요. 여러분요. 자, 요 건물을 보세요. 6층짜리 건물 지었잖아요. 자, 6층짜리 그래. 요건 필요티 빼고. 그러면 얘가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지. 면적은 얼마 이상? 엘리베이터 연면적 2층 이상일 때. 그러면 이 건물의 옥상에 이제 가장자리에 난간 설치했을 거 아니야. 여기 올라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와야지. 올라가는 방법. 외벽 타고 올라가나? 그러면 이제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죠? 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자, 올라가서 자, 문 열고 나가서 담배 피우고 내려오잖아요. 이걸 계단탑이라고 그래요. 엘리베이터 설치돼 가지고 옥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있다니까 건물에.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띵 문 열고 담배 피우고 내려오잖아요. 승강기 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부분.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옆 면적이 다 빼줘. 자, 문제는 다락이 문제. 다락이죠, 다락? 다락. 여러분 저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거 분양을 할 때 복층이라고 분양하는 거 봤잖아요. 복층. 그것은 바로 이 규정에 따른 다락을 설치한 거예요. 그 복층 견본주택 같은 데 가보면 사다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다락에 복층 올라가면 허리 구부려, 안 구부려요? 안 구부려도 되는 사람도 많네. 자, 봐. 여러분들은 무조건 구부린다고 얘기하고 법적으로 좀 아니야. 봐봐봐. 이게 자기 서신에 이게 알아. 얘기해 보면 다락. 근데 이런 얘기는 웃자고 하는 거지. 여러분 안전키를 내가 몰라요? 그 사람마다 나 키 작다 뭐라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글 올리고. 내가 키 작은 거 어떻게 알아? 안전키를 받기 때문에 몰라 나는. 자, 봐요. 성냥의탑, 계단탑, 다락이죠, 다락. 자, 성냥의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은 층고가 지금 나오는 거야. 몇 미터? 1.5m. 가로가 납두고 1.5m 이하의 다락. 그 다음에 다음처럼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문장 맨 끝에 등의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다락을 설치할 때 다락의 층고 몇 미터? 1.5m 이하. 예를 들어 다락을 4평을 설치하는데 다락 층고가 1.8m다. 4평은 바닥 면적에 산입이 돼버려요. 다락 층고 몇 미터 이하로 지을 때 1.5m. 그래서 내 키가 150cm만 딱 되면 안 구부려도 돼요. 155cm다. 5cm 구부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분 키에 내가 얼마 구부린지 생각하면 절대 안 잊어먹어. 다락 층고 얼마 이하면 1.5m 이하 높이의 다락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복층형으로 분양을 한다고 신문에 전단지 나오잖아요. 보면 아, 이게 다락이 바로 건축법 그걸 얘기하는구나. 이건 아마 층고 1.5m 이하일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 다음에 3번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시설에서 잘 봐요.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함 등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연면적에 무관하기 때문에 용적률과 무관한 공간이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 다음에 끝들으면 지금 안 해도 아무 관계 없고, 자, 오른쪽 페이지 오면 연면적 나오나요? 연면적은 지하층 포함한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의 뭐라고요? 합계. 지하층 포함하네요. 자, 지하층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또. 여기서 지하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놈의 책은 456페이지로 가셔야 돼요. 또 거기다가 툭 던져놔가지고 456페이지 하단에 용어 정에서 1번 지하층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찾으면 거기다 표시를 해놓는구나. 456페이지라고요. 다음 달부터 이 책 안 볼 건데 너들라 표시를 저렇게 명작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요약집이 예전에는 요약집인데 지금은 교과서로도 쓸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충실화시켜서 요약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돌리면 돼요. 뺑뺑이. 이건 너무나도 산만하게 돼가지고 공부하기 힘들게 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낙서하지 마요. 자,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어디에 있대요?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지하층은요 층수 산정할 때 뺍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도 뺍니다. 단순의 연면적은 포함합니다. 아까 연면적 구할 때 지하층 넣어요, 빼요? 넣으라고 그랬어요? 포함하라고 그랬어요? 지하층을? 모르겠네. 531페이지. 531페이지. 지하층을 포함하고 제외하고. 자, 다시 531페이지로 왔나요? 자, 아까 지하층 뭘 지하층이라고 그래요? (2분의 1만이라도 기억해 주세요. 이건 이제 다음 달에는 진짜 여기서 빠진 것도 해야 되고
아파트 높이 제한도 해야 되면 아파트 그림도 많이 그려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건축물의, 자 보세요, 1층, 2층, 3층, 4층, 5층. 건축물의 바닥 있죠, 바닥. 바닥이 어디에 있대요? 자, 여기 이제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사람이 땅 밟고 있으니까 지표면 아래에 있다고. 그리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요 평균, 요 높이죠, 요 높이. 요 높이가 해당 층 높이 얼마 이상? 요 해당 층이 4m면 땅 밑으로 2m 이상만 들어가면 지하층 인정해줘요. 자,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요. 싹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걸로 합니다. 그럼 완벽한 지하층 되잖아요. 그래 놓고 그냥 써줘요. 지하층이라고. 일종 건생이다 이렇게. 심지어 지하 2개 층을 써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하 2층 이렇게 이종 건생 이렇게. 지하층으로 지었다. 그럼 지하층이라고 써줍니다. 시험 낼 때는. 지하층 부분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용적률에서도 뺍니다. 그러면 자, 대지가 200평이고 지하층도 100평이고 각 층 바닥 면적을 100평으로 잡았어요. 자, 그리고 그림처럼 최대로 지었다. 용적률 몇 프로 적용했냐? 그러면 용적률 구할 때는 지하층을 뺍니다. 단순히 연면적 구하시오 그러면 연면적 5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용적률 적용할 때만 지하층을 빼요. 그럼 용적률 구하시오 했잖아요. 대지가 200평분에 얘를 뺀 나머지만 구하라는 얘기지. 400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400평이 대지 2배잖아요. 곱하기 100인데 200%다. 그래서 지하층은 층수하고 용적률에서 빠져요. 특히 용적률에서 빠진다는 거. 단순 연면적에는 포함이 돼요. 왜? 연면적 보세요. 연면적 지하층을 포함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용적률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해당한 면적을 뭐하고 제외. 박스 4개 중에 1, 지하층 면적 줄치고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줄치세요. 자, 그래서 시험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지하층 하나 있었죠? 지하 2층까지 낼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지어서 자, 지상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이라고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림을 줘요. 그래 놓고 용적률 구하라. 그러면 지하층은 전부 빠져요. 주차장으로 서는 부분도 뺀다 이 말이야. 이 부분만 용적률 구하는데 연면적 작용을 한다 이 말이야. 알아듣겠죠? 자, 용적률 몇 프로 적용했냐 할 때 지하층하고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빠진다. 나머지 2개는 나중에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어가면 아까 건폐율 용적률은 개념했죠?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무슨 면적?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기둥만으로 된 건물은 그 기둥의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처마 차양덕이 나오면 몇 미터까지 봐주고 1m, 한옥은 2m. 그 다음에 연면적,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 연면적은 지하층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 합계지만 용적률 구할 때는 지하층은 빼고 지상층의 주차장도 뺀 면적으로 하자.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장 넘어가고, 자, 나머지 높이 층수는 필요 없고 지금 당장은 535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대지에 분할 제한 있나요? 먼 놈의 건축 보면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 나 아직 할 게 천진데. 문제는 암만 해도 기억을 못하는 걸. 대지 분할 제한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29회 시험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다는 얘기는 30회 때는 신경 쓰셔야 돼요. 저 유사한 주제가 그 전해에 나온 거 있죠. 전해에 나온 것들은 비슷한 주제에서 내도 똑같이 안 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과거 출제된 걸 변형해서 냅니다. 한 6년 전에는 똑같은 주제를 틀린 걸로 시험냈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걸 맞는 걸 걸로 시험으로 내고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정리해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고 모의고사는 완전 단골입니다. 자, 1번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있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뜬금없이 내놓으면 안 되고 박스의 밑에 기준 면적 있나요? 요 면적, 기준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해줘야 되거든. 자,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하더라도 60제곱미터가 18평이거든. 이거보다 작은 분할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건축법 그 유명한 57조 1항입니다. 자, 상업지 공업지역은요 150, 녹지는 200. 그보다 작은 분할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면적 이상은 분할하더라도 이상 될 때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낼 때 용도 적별 대지 기준, 분할 제한할 수 없는 기준 면적 연결 틀린 거 찾아라 할 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은 분할할 때 60 이상은 돼야 된다. 60 미만이 되는 분할을 허용하지 않는다. 주거지역이라고 내질 않아요. 3종 일반 준주거라고 풀어서 냅니다. 똑같아요.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자, 용도가 미지정된 기타 지역 있죠. 얘도 얼마? 60. 얘는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분할이고 이거는 되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대지가 100평인데 건폐율이 50%, 용적률 100%예요. 그럼 여기다가 50평짜리를 지으면 최대로 2층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50평짜리 2층. 자, 그럼 법적으로 50평짜리 2층 지었으니까 이 기준하고 뭐 벗어나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50%를 지었다 2층으로. 그러면 다 짓고 나니까 남은 땅이 50평 남았잖아. 그렇죠? 50평 남아야 되지. 100평의 대지에 50%짜리 2층을 지었으니까 건물 다 짓고 남은 땅이 50평이단 말이에요. 건물 다 지어놓고 보니까 50평이 아까워. 그럼 이 땅을 40평짜리 60평짜리로 잘라가지고 새로 분할해가지고 40평의 빈 땅에 건물 또 짓고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50평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예 땅을 또 분할 또 해버리지. 그래가지고 요 땅 또 쓰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왠지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면 만약에 40평짜리로 별필지도 분할해버리면 남은 땅 60평 아니요? 그럼 이 건물을 50평짜리 지었으니 건폐율 용적을 다 초과했지. 이거 안 되지. 그러면 아까 60, 150 넘는 분할이라도 분할되고 난 다음 땅 가지고 기존 건축물하고 건폐율 용적을 초과가 됐다. 그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왜요? 납득이 안 가요? 그거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40평짜리 또 만들어서 또 50, 20평짜리 또 짓고 또 날라 또 짓고 뭐요 이게? 계속 법 초과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이건 어떡하냐? 원래 땅이 200평이야. 200평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50평짜리 2층을 지은 거예요. 150평 남았지? 그럼 이때 100평짜리 분할은 될까 안 될까? 분할해도 이 건폐율 안 초과했잖아요. 이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박스.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보면 건축물 있는 대지는 다음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다 진짜 친절하잖아요. 다음의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아직도 왜 웃는지를 모르는 사람 많다. 그래서 박스에 2번 줄쳐요. 건축물의 건폐율, 3번 용적률. 자, 그러니까 건물 있는 땅을 분할하는데 분할하고 난 다음에 남은 땅 가지고는 건폐율 용적률 초과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이 얘기. 이해 가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하나씩 뜨는 거예요. 하나 넘어가면 건축법은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이제 다 중요한 거 시험 자격증 다 끝났으니까 이만만 하고 지금부터 문제 줄 테니까 지난주에 배운 거 문제 10문제 풀어서 8개 맞추셔야 돼요. 문제 싫어요 주는 거? 어? 왜? 지금 10분 풀고 또 해설하고 그러면 또 1시간 훅 넘어가. 나도 힘들어. 그래서 왜 이제 진도를 내가 아까 1시간 동안 객수하면서 머릿속에 뭔 생각했냐면
오늘 진도를 더 빼서 힘드느니 토요일 날 천천히 하자. 토요일 날 천천히 할 거야. 그게 낫지. 뭐들 나 미친 듯이 진도를 나가. 그래서 내 문제 가져올게요. 다 풀었죠? 그럼요. 풀어야지 뭐. 요거는 만점을 맞으면 안 되는 문제라 해서 하도 다 맞는 사람들이 있어서 4번을 내가 만점이 나면 안 된다 해서 4번을 넣어놨는데 4번을 몇 번을 다 하셨어요? 4번 맞는 거 틀린 거. 1번이 왜 틀려요? 여러분요. 일단 그러면 1번부터 보세요. 1번은 건축 신고 대상, 건축 대수든 예. 틀린 것. 자, 칠판 한번 봐봐요. 이 문제를 자, 신고 대상이 있었잖아요.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제외하고 200, 3층 미만인 건물에 대한 대수선, 단순 수선. 자,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높이, 신축도 포함이 때는 높이 3m 이하로 높이는 증축은 신고 대상. 6m 높이면 허가 받아야지. 틀린 거잖아요. 6m 높일 때는 허가 받아야지. 그래서 3m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5m는 높이려면 허가 받습니다 까지 예를 들어줬어요. 굳이 6을 예를 들어줘야 돼요? 틀린 거 몇 번? 4번. 3m 초과하는 높이로 높일 때는 허가 받습니다. 3m까지 높일 때는 신고하면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신고 대상 중에 읍면 시골에 축사 지을 때는 얼마 이하까지 신고? 그 자체도 이제 먹네. 축사, 작물 재배사, 400, 종묘 배양, 온실 내놈이 400, 창고는 200 이하는 신고. 자, 그러면 공업지 안에 공장은 몇 층이야? 면적 500 이하 공장. 그렇지. 뭔가 좀 나네, 기억이. 자, 높이 3m 이하까지 높이는 거 신고하면 돼요.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물 지을 때도 신고. 나름 이때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신고 대상. 확인하고 왔는데 다 외운 거. 그래, 다 이랬던 인간미가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다 기억나면 정남이 떨어져요. 여러분 진짜 인간적이다니까. 다 잊어먹고 일주일 만에. 자, 2번은 몇 번? 4번. 그렇지. 어디 가서 이거? 존치기간이 몇 년? 3년. 그렇지. 이제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입니다. 3년. 그래. 여기서부터 오늘 배운 거잖아요. 확실히 일주일에 이 소멸시효 기간이 크네. 오늘 배운 건 좀 나아요. 자, 그러면 3번은 몇 번? 사용승인. 자, 1번 봐요. 옳은 거네요. 또 옳은 거구만. 그래도 2번이 답이 사용승인 받으면 이거 나온 지문이라고. 이거 언제 나온 거야? 20회. 이거 얼마 전에 또 나온 건데. 저 대거유 물질 배출시설 가동신고한 것으로 본다. 엘리베이터 사용신고한 것으로 보고 전기도 써도 되고 다 써도 된다고. 야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맞는 거 이놈이지. 1번 공사 완료 후에 건축물 사용하려면 여기서부터 틀렸지. 완료 이전에 감리자에게 사용승인 받아. 미친 거 아니야? 누구한테 사용승인? 양춘구청 가야 된다 했잖아요 아까. 허가권자 찾아가야지.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법령에 정한 기간 내 사용승인서를 교부 안 하면 건축주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자, 며칠 내 교부하라고 그래서 아까 7일 가도록 교부 안 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봐요. 4번은 왜 틀렸을까? 자,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 감리 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나? 지가 작성하면 지가 시공하고 지가 감리하고 말이 안 되지. 감리자가 작성해야지. 그래서 감리 보고서를 건축주한테 내면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신청. 자,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 몇 년? 2년 외우라 했잖아 아까. 2년 이내입니다 여행. 이거 이러다가 문제는 4번 맞힌 사람은 다 맞힐 건데 이거 이렇게 다 맞히면 안 되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자, 4번 문제 1번이 어디가 틀렸냐? 이거 봐봐. 27회 얼마 전이에요? 2년 전이에요. 이런 식으로도 낸다. 봐요. 이게 아까 내가 철거 신고 3일 30일만 그렇구나. 그거 줄 안 쳤구나 그거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야 되거든. 특별시장이잖아. 광역시장한테 가는 거 아니라니까. 여기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이 흉악한 사람들이 시장 운수 있잖아요. 요까지 맞아. 그럼 이 두 놈을 빼고 구청장이라 해야 되거든. 근데 학생들이 이걸 틀리게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 잘 안 하거든. 그러죠? 여러분 저 건물이 성면이 함유되어 있다. 성면 함유된 거 철거하고 성면 뜯어낼까? 성면부터 뜯어낼까? 그것이 꼭 알아놔야 돼요. 두 번이가 나왔는데 성면이 함유된 건물은 성면부터 다 제거를 하고 철거 대수는 들어갑니다. 여기. 그럼 일단은 1번 틀렸으니까 나머지 2번 틀렸다 해놓고 왜 그래 그랬더니 철거 멸실 신고서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로 돼서 이거 철거 멸실 신고서라고 돼 있어. 그러면 철거 파트 컴마 멸실 파트 컴마 이렇게 쓰는 거요. 알고 있죠? 서류가 하나라고. 철거 신고서 멸실 신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신청서도 건축 쪽에 있고 대수도 같이 표시되어 있어. 한 장 속에 용도 변경 같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 서류 좀 보라고 그랬지 내가. 카페 들어가면 자료실에 각종 서류 다 있다고. 보물들이 있는데 카페 가서 커피나 마시려고 그러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맞잖아요. 이게 5번 지문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요.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이게 일부러 한 놈만 한 거야. 얘들은 철거 멸실 여부 현장 가 없어졌네 확인했지. 그 다음에 그 건축물 대장에서 말소해야 돼. 그래야 건물이 없어진 게 대장상도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5번 대지와 도로 틀린 것 몇 번? 1번? 1번이 왜? 자, 2,000 이상 연면적 건물 지으려면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는데 공장은 3,000 이상. 여러분 이거 문제 이거 프린트 준 거 있죠? 이거 진짜 버리면 안 돼. 진짜로 이거 시험은 항상 같은 게 나와요. 지문 내 같은 거 나 위치만 바꿔서 나온다니까. 특히 이 부분들은 법이 안 개정되니까. 그래서 3,000이라고 해야 돼요. 3,000. 그래서 1번 틀렸네. 자, 그 다음에 6번은 몇 번? 조경.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고 조례도 신경 쓰지 말라고. 2번? 왜요? 왜 틀렸어? 자, 여러분 아까 조경.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일 때 조경해야 돼요? 지금 200 기억나는 거 맞죠 지금? 200이 기억 안 나면 이거 전심을 닭도리탕 먹든지 해야 돼. 자, 200 이상일 때 적용해야 되는데 녹지 지역은 적용 안 한다.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도 지구단위 아니면 안 한다. 염분 함유, 축사, 가설 건축물 안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지. 1,500 미만의 물류시설. 단 물류시설 1,500 안 돼도 주거상업지역은 제외. 그럼 다음 몇 번? 그러지. 이번에 상업적이면 1,500이 안 되는 물류시설도 적용해야지. 그래서 답은 깔끔하게 2번. 복잡하게 나머지 지문들을 만들어놨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하나 검토해볼게 그러면. 네. 5번 있죠 이거. 연면적 330 단독주택으로 돼 있지. 허수요 허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잖아. 뭐들라가 그 시기 해요. 적용을. 안 그래도 지금 호랑이 나오고 난리 났는데.
4번 한 사람 있어. 내가 알아 이거. 4번 왜 틀렸냐 했더니 400이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 400이요? 그거는 읍면 시골에 축사 400이야 지을 때는 신고 대상이란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조경이야, 조경. 희한하게 답을 맞히더라고요. 답도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 면적은 의미 없는 헛수란 얘기예요. 축사는 조경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 다음에 공장. 아까 공장되는 땅 크기 하면 얼마? 5천. 공장 크기 1,500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또 이게 다 외워야 되네. 문제 풀려면, 그죠? 그래도 그렇지. 아까 한 건데. 공장, 아까 내가 공장 지을 땅 크기 5천입니다. 공장 크기 1,500입니다. 산업단지 안에 공장입니다. 적용 안 해도 되는 걸 했잖아요. 또 들으니까 기억나죠? 문제 풀 때 기억이 안 나버려요. 녹지지어 적용해야 안 해요. 자연 녹지로 풀어서 얘기한 거래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자, 7번은 몇 번? 헐, 넌 4번 했잖아. 4번이 왜? 4번에? 네 아까 공개공지에 병원에 있었니? 그래, 4번 찍었는데 공원에, 아니 병원에 막 분수대도 있고 하는데. 병원은 가만 가. 그래. 자, 일반공업,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이잖아. 그럼 여기다 일반공업 말고 준공업이라고 바꿨다. 그럼 맞아 틀려요?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여 아니야? 5천 이상이고 5천 이상이야. 여 아니야? 그래요? 아들이, 문종이, 딸내미, 판운숙이, 나쁜 친구, 여기 어디가 의료시설이 있어? 없잖아.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숙박, 업무시설인데 이건 의료시설이잖아. 왜 그러셨어요? 하나도 멀쩡한 게 없어.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잖아. 일준상준 알거나 아들, 문종인, 딸내미, 판운숙이, 나쁜 친구, 업무시설 알아도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7번 틀린 사람들은 전신 굶어요.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밥을 굶는 걸로. 자, 그럼 밥을 굶을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되네. 왜 손을 안 들어요? 그러면 7번 틀려도 8번 맞힌 사람은 밥 줄게. 한번 들어봐요. 다시 반성의 기회를 줍니다. 8번이 뭐요? 너무 쉽다 이거는. 자, 기억은 뭐 들어가야 될까? 너는 또 밥 굶어야 된다. 너는 내가 봤어. 1.2 100분의 20으로 한 거. 대지 면적이 10%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 1.2배. 답은 몇 번? 2번.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처음으로 공부하신 분들 있잖아요. 첫 진도이신 분들은 이거 배워도 금방 잊어먹어요. 다음 달 또 합니다. 또 다음 달 또 합니다. 3바퀴 돌면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길게 하셔야 돼요. 나 저 집에 갈 때 금방 잊어먹는다. 집에 가기 전부터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집에 갔더니 잊어먹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9번은 몇 번? 2번설, 3번설 평평한데 옳은 건데? 3번이 뭔데? 옳은 거 아니야? 그럼 또 1번이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바닥 면적이요? 네, 아니라고. 아까부터 미친 듯이 얘기해. 건축 면적의 비율이라고. 2번 용적률 산정할 때 지하층을 포함되지 않는다. 맞네. 3번은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국토법 적용하지만 건축법으로 완화도 되고 강화도 된다고. 이게 몇 회 때 나온 문제예요 이거? 몇 회? 23회 얼마 안 됐네. 4번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 둘 이상 있대요. 용적률 각각 적용해야 돼요? 아니 용적률 200%인데 요 한동 지는 여기도 200%, 얘도 200%, 얘도 200%. 뭐요 이거 하나의 대지에 다 합쳐 여러 동이 있어도 여러 동 합쳐서 200%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할 때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거 가능하다고? 임파서블이지. 완전 틀렸지 이놈은. 몰라도 틀리지 이것은. 그래서 완전 틀리니까 5번 한 사람도 있어요. 다른 것들 애매했는데 5번 완전 틀렸네. 그러니까 답이다고. 올바른 거 묻는 건데. 그러죠? 자, 이거를 틀린 거 찾은 걸로 잘못 푸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난 기억 못해요, 누가 누군지. 수진이는 기억난다. 자, 10번. 몇 번? 3번. 와, 딱 팽팽하네. 또 2번 설, 3번 설. 네 목소리 너무 크다. 조금 완이 안 와가지고 네가 지금 왕노릇 하는구나. 네 뭐야 이거? 바닥면 틀린 거. 필로티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필로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분이 뭐요? 성곽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층고 1.5m 이하 다락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잖아 이거.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물은 그죠? 1m 후퇴한 선 맞잖아요. 바닥면적이 0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완전 쉬운 문제인데 노대 1.5m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10개 다 맞히신 분, 우리 목동 자랑스러운 목동 여러분 10개 다 맞았다. 있는데 왜 표시도 안 하죠? 난 깜짝 놀랐어요. 머리 쓰다듬는데 10개 다 맞춘 줄 알았어요. 이러길래 깜짝 놀랐어. 우리 카페 가면 우리 빡투 얘가지고 누드도 올렸어. 누드. 아니에요. 어깨만 보인 게 누드예요. 여기만 보였잖아요. 야, 그게 추정하면 다 누드지. 왜 목욕하는 걸 찍어서 올렸어? 아줌마들 다 확대해서 보잖아. 그 사진 받고 알아서 상반신 올려주든지 그러면. 이렇게 문제 주는 걸 모아놓고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연필로 줄 치면서 2번 읽으셔야 돼.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이거 합격하려면 그날 공부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을 만나면서 수고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보강 있지요? 개발법, 정비법 다 끝냅니다. 그날 바쁘면 안 나와도 돼요. 12개 나옵니다. 시험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합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는 개념 없어.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할 거예요. 4시까지.